이라고 하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현재는 무직이고요. 예. 오늘 얘기할 거는 이게 처음에 제가 이게 들었을 때는 발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미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갖고 장문의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만담이래요. 그래서 실수했구나. 그래서 사실 이거 20분은 말도 안 되고요. 40분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개인 방송에서 2시간짜리 강의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발표자를 만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무진장 넘길 거 스킵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D3D 게임을 맥OS랑 iOS를 포팅하는 건데 혹시 다이렉트X 프로그램 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 두 분? 생각보다 많아. 저는 다이렉트X를 오래 했거든요. 잠깐만, 하나 넘길게요. 넘길게요. 네. 하여튼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제가 메탈 프로그래밍을 한 지가 한 3달 정도 됐어요. 3개월 정도 전부터 애플의 메탈로 게임 코드를 짜고 있고요. 제가 원래 다이렉트X로 만들어놨던 거를 포팅하는 거예요. 맥OS랑 iOS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게 많은데 요만큼까지 됐어요라고 할 정도까지만 알아요. 그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픽 API 이렇게 있는데 다 됐고 지금 중요한 거는 11이랑 12밖에 없겠죠. 우리한테는. 여기서 만약에 다이렉트엑스 지금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의미 있는 거는 11이랑 12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거의 논외로 쓸 거고 이거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픈GL도 사실 요새는 약간 애매할 거예요. 오픈GL 쓰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아마 ES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오픈GL은 ES라고 보시면 되고 GL도 남아있긴 하지만 레거시 GL 가지고 새로 개발하는 데는 아마 거의 없을 거고 GL ES도 하기는 하는데 추세는 안드로이드는 벌칸, iOS는 메탈이에요. 근데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벌칸을 깔끔하게 지원하는 장비들이 아직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픈GL ES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대충 이런 식이고 근데 PC에서도 벌칸을 쓸 수 있는데 PC에서는 사실 아직 힘을 못 써요.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마. PC에서는 다이렉트X고 메탈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 소위 차세대 API가 3가지가 있어요. 차세대 API라고 부르는 되게 그럴싸한 말이 있는데 다이렉트X 12, 12, 그 다음에 벌칸, 메탈. 벌칸은 옛날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AMD 멘틀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AMD가 좀 어떻게 잘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망했죠. AMD 멘틀이 깔끔하게 망하면서 그 후계로 갈라져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된 게 벌칸이에요. 벌칸은 아직은 현재 제가 봐도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 하여튼 근데 PC에서는 약간 힘을 못 쓰고 있고 어쨌건 이게 PC에서는 다이렉트X 12가 있는데 이것도 망할 뻔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다이렉트X 레이트레이싱이 나오면서 정확하게는 레이트레이싱으로 살렸어요. 망할 뻔한 거를. 그리고 그 계열로 애플에서 밀고 있는 게 메탈인데 메탈이 좋은지 나쁜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오픈GL ES를 반드시 대체를 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 간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대요. 자기들은 좋대요. 근데 하여튼 세보시면 3가지 API들이 비슷비슷해요. 다이렉트X 12, 메탈, 벌칸이 3가지가 비슷비슷하고요. 사실은 하나를 하려면 말이 안 돼. 넘어갑시다, 이거. 그래서 이거 포팅을 할 건데 이거 왜 하게 되겠냐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혼자 만들어서 엔진부터 만들어서 하는 게임 프로젝트가 있는데 잘 안 됐죠. 깔끔하게 망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지치지 않아. 혼자 하니까. 그래서 이제 끝을 내자. 끝을 내기 전에 모바일 포팅 한번 하자. 해가지고 모바일 포팅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저 원래 윈도우 폰을 했었거든요. 윈도우 폰 아세요? 윈도우 폰 망했잖아요. 근데 제가 윈도우 폰이랑 엑스박스를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엑박은 개발 킷을 안 줘. 그래서 그 얘기는 됐고 하여튼 그래서 윈도우 폰도 열심히 했는데 다 나가리 돼가지고 전의를 상실했다가 최근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둘 중에 하나를 하자. 근데 안드로이드는 개발 툴이 너무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하려면 이것저것 다 깔아야 돼. 언어도 한 가지로 안 돼.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애플을 되게 싫어해요. 그렇지만 그나마 내 입장에서는 윈도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애플이 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기로 했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오픈GL로 할까 했는데
그런 얘기도 옛날에 제가 잠깐 들어왔던 회사에서 저한테 일을 시킬 때 그랬거든. 오픈GL ES로 만든 게임들을 모일까지 다 메탈로 전환하지 않으면 스토어에서 퇴출된다고 공지를 받았다, 통지를 받았다. 님이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헐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당연히 메탈로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퇴출하겠다는 거는 철회를 했대요. 제가 들은 바는 그래요. 철회를 했는데 엑스코드 열어서 프로젝트 템플릿을 보시면 오픈GL은 없어요. 이제 ES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퇴출하는 거는 맞는데 이미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걸 쫓아내겠다는 거는 철회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어쨌든 언젠간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게 되면 메탈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엔진이에요. 제가 만들어 놓은 엔진 구조인데 요거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다양한 DLL로 만들어져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잠깐만요. 13분, 제가 30까지 하면 되죠. 여러 개의 DLL로 만들어져 있는 엔진인데 이제 되게 전형적으로 윈도우즈에서 볼만한 아키텍처예요. 이제 이걸 옮겨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을까? 게다가 난 애플 환경을 되게 싫어하고, 엑스코드를 제가 11년 만에 다시 써보는데, 11년 전에 썼던 엑스코드는 되게 기억이 안 좋았거든요. 자신이 없는데, 어쨌건 생각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한 게, 맥OS는 포직스를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API, 그러니까 그래픽 API나 OS에 종속적이지 않은 코드들을 일단 포직스로 최대한 옮겨서 포팅을 해놓고 그걸로 출발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 과정으로 리눅스 포팅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래픽 기능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 비워두고 리눅스로 1차 포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맥OS로 2차 포팅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구조인데 맨 왼쪽이 윈도우즈 버전이에요. 이게 실제 지금 제 프로젝트고 1차 포팅해서 중간으로 가요. 그럼 리눅스죠. 포직스 표준이니까 여기서는 근데 보시면 저 까맣게 있죠. empty 렌더러가 돼 있죠. 렌더러 부분은 클래스만 있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다 컴파일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리눅스 버전 하나 만들고 그게 빌드가 무사히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맥OS로 가져와가지고 엑스코드에서 임포트를 해서 쓰는 거죠. 임포트는 안 정확하게 엑스코드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거기다 소스 코드들을 몰아 넣어서 iOS, 맥OS가 빌드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처음 계획이었고 물론 100%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대충 비슷하게 됐어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지금 네트워크 쪽은 빠져 있어요. 네트워크 쪽은 제가 아직 작업을 못 했는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IOSP로 돼 있고 이제 이거 옮기게 되면 전통적인 BSD 소켓으로 가겠죠. BSD 소켓은 iOS, 맥OS 다 호환이 되니까 리눅스까지 다 호환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유사점 이런 얘기 굳이 잠깐 시간 얼마나 남았지? 15분 남았지. 유사점이 이거 다이렉트엑스 많이 해봤어야지 아는데 넘길게요. 이거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12와 메탈의 유사점만 얘기할게요. 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다이렉트엑스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9까지 해보면 대충 비슷해요. 전 다이렉트 3D를 3, 5, 6, 7, 8, 9, 11, 12 다 써봤어요. 3D 기능이 들어갔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개도 안 빼고 다 써봤어요. 근데 9까지는 비슷해. 근데 10하고 12를 쓰는 순간 약간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 그러다가 12를 써보면 다른 세상이에요. 이거는 윈도우도 아닌 것이, D3D도 아닌 것이 막 천지개벽을 하거든요. 근데 그 천지개벽한 거랑 메탈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뭔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11에서 12 넘어갈 때 그런 엄청난 변화가 뭔지 잘 이해를 못했다면 메탈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똑같은 멘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픈GL 하시던 분이 메탈 프로그램 처음 하면 다이렉트엑스 11 하던 사람이 12 할 때와 같은 충격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차세대 API, 벌칸, 메탈, D3 다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드로우 하면 드로우 하지 않아요. 드로우 하면 뭐 하냐면 어딘가에다가 기록만 해놔. 명령어 목록을 작성을 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브밋 딱 하면 그때 전송되는 거예요, GPU로. 그게 그게 가장 달라요. 네, 그리고 리소스 스테이트라는 거를 추적을 하는데, 이것도 차세대 API만 있어요. 차세대라고는 하지만, 바꿔 말하면, 프로그래머가 존나 고생하라는 뜻이에요. 이제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해주지 않을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커맨드 리스트가 분리가 된 거고, 리소스 스테이트도 수동으로 추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소스 리네이밍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텍스처를 만들었어요. 점 데이터를 만들었어. 이게 렌더링을 땅 때렸어. 렌더링 되겠죠. 언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렌더링 하라고 너 파라미터로 전달한 텍스처랑 버텍스 데이터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어떨 것 같아요? 지우면? 드로우 팍 하버리고 지웠어. 이게 오픈GL이나 다이렉트X 11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나는 지웠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나 올라가 있어 이미. 그래서 렌더링이 끝날 때까지는 걔는 무사히 유지가 돼요. 그걸 드라이버가 보장해줘요. 하지만 차세대 API는 안 그래요. 작살나요 그러면. 별일 다 생겨요. 그래서 렌더링이 언제 끝났는지 나는 그걸 추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머리 아프죠 이제. 그 세 가지 다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한 추적하는 테크닉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렌더링 설정과 쉐이더 설정을 파이프라인 스테이트에 묶어서 했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GL 같은 경우 그래요. 지금 Z버퍼를 킨다. 렌더링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통통땅땅땅땅 대화형처럼 지시를 내리는 거지. 이 렌더링 할 거를. 그리고 컬러 버퍼 세팅을 RGB 포맷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들어오고 땅 때리는 식인데 이 차세대 API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할 것들을 하나의 객체로 다 만들어놔요. 쉐이더까지 묶어서 한 세트로 미리 사전에 크리에이트 모시기에서 렌더 파이프라인 스테이트라는 걸 만들어놔요. 그거 가지고 한 방에 세팅을 하니까 함수 호출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럼 되게 빠르다 좋을 것 같죠? 제 경험상 별로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면 예전에는 드라이버가 다 최적화해줬거든, 그거. 근데 그거 다 수동으로 처리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조합들 있잖아요. 뎁스 버퍼, 텍스처, 뎁스 버퍼, 쉐이더도 버텍스 쉐이더, 픽셀 쉐이더, 지오메트리 쉐이더, 이런 조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합들을 딱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몇천 개, 몇만 개 나와요, 나중에. 저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뭐 5차원별, 6차원별 그렇게 들어가봤어요. 이상한 거 막 쓰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 세 가지 API가 다 똑같아요. 그럼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유사점이라고 써놨는데 이 차세대 API들을 다룰 때 사람 빡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다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 시간이 많이 흘렀지? 차이점은 뭐 소소한데 이거는 프로그램 짜고 싶으면 바로 안 치는 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10%,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메탈 API를 제가 옛날에는 하려다가 안 한 게 오브젝티브 C로 써야 돼요. 지금은 스위프트도 지원하는데 처음에는 오브젝티브 C로만 됐었고 지금은 스위프트도 되긴 되는데 게임 코드랑 제가 스위프트를 알아서 잘 모르겠지만 게임은 다 C++로 짜잖아요. 근데 게임 코드랑 스위프트가 잘 붙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애플에서 자기들도 생각이 있었는지 작년에 공식적으로 이 래퍼를 내놨어요. 메탈 CPP라고. 그 전에는 메탈 PP라는 오픈소스가 있었는데 이 오픈소스 특성상 애플에서 SDK 한번 바뀌고 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 안 대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메탈 CPP가 나오면서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거는 밑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나중에 자료 올려드리면 보세요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거 보시면 이해가 확 돼요. 영상을 잘 만들어놨고 저걸 씁니다. 메탈 CPP를 써서 99%의 C++과 1%의 오브젝티브 C를 쓰게 될 거예요. 프로젝트 생성하면 이렇게 되고 엑스코드 처음에 생성하실 때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멀티 플랫폼으로 하시면 돼요. 멀티 플랫폼으로 해서 하면 macOS랑 iOS 둘 다 처리할 수 있어요. 물론 코드 약 1%의 코드는 서로 달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픽 코드는 같다. 그래서 중요한 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막막한 게 그거거든요. 딱 프로젝트 만들고 나면 거기에는 C++ 코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는 C++를 이제 짤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라고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때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init with metalkit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metalkit이라는 클래스가 걔가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여기 init with metalkit라는 데서 여기서 출발하시면 돼요. 저기 MTL 디바이스 있잖아요. 저게 D3D 디바이스랑 같은 거예요. 저것만 따다가 이제부터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초기화 부분은 요거 하나고 그다음에 렌더링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렌더링이라고는 정확하게는 게임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매 프레임마다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 매 프레임마다 게임 프레임을 처리하기도 하고 렌더링을 하기도 해요. 그것만 잡을 수 있으면 우리는 게임 만들 수 있어요. 그거에 이런 식으로 날라와요. 콜백으로 날라와요. 드로우 인 MTK 뷰라는 게 하나 날라올 텐데 여기서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서 게임 프레임도 처리를 하고 렌더링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드로우어블이라고 했죠. 드로우어블. 발음도 힘든데 저게 이제 윈도우로 따지면 컨텍스트가 윈도우 핸들이나 컨텍스트 같은 개념이거든요. 저거는 내가 만드는 건 아니고 저거 받아 쓰면 돼요. 그래서 렌더링 흐름을 보면 처음 아까 제가 이제 디바이스라는 받아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디바이스를 다운 다음에 거기서 커맨드 큐 하나를 만들어요. 사실 예제를 보면 안에 이미 커맨드 큐가 만들어져 있긴 해요. 그거 써도 되긴 하는데 만들어도 되고 커맨드 큐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 시작하겠다. 그럼 거기서 커맨드 버퍼를 하나 만들어요. 커맨드 버퍼가 이제 이 지시서
명령어를 여기다 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가 렌더링 시작할 거야. 그러면 mtl 렌더 커맨드 인코더라는 거를 할당을 받아요. 거기서 저 객체로부터. 거기다가 이제 막 호출하는 거죠. 요건 다 이제 드로잉 함수들이에요. set depth 스탠스 스테이트, z 버퍼 상태 결정하는 거, 렌더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쉐이더랑 등등 그런 거. 샘플러 스테이트는 텍스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뭐 set 버텍스 버퍼 이제 점 데이터를 넘겨야 되니까 그 점 데이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컨스턴트 버퍼, 상수 버퍼 전달하는 거. set 프래그먼트 텍스처는 텍스처 설정하는 거. 마지막에 보면 드로우 인덱스 프리미티로 보이죠. 이거는 D3D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엔드 인코딩을 하면 한 그룹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새로 또 커맨드 인코더를 받아서 그 다음 패스를 시작을 해도 되고 다른 커맨드 버퍼를 또 할당해서 해도 돼요. 요거 앞에 1, 2번 이게 1, 2, 3을 이렇게 가는데 앞에 거는 이제 렌더링 반응 거고 세 번째 거는 컴퓨터 쉐이더. 컴퓨터 쉐이더는 이제 GPGPU라고 부르는 건데 GPGPU 쪽을 얘는 분리를 해놨어요. 컴퓨터 인코더가 따로 있어요. D3D 같은 경우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이 인코딩들을 모두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커맨드 버퍼에서 커밋을 해주면 비로소 GPU에 전송이 되고 얘가 실행이 돼요. 뭐 이런 구조예요. 23분, 10분밖에 안 남았네. 객체 대응 관계는 이렇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리소스 바인딩은 참고만 하세요. 이게 D3D 11이에요. 되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왜냐? 문서가 많거든. 문서도 많고 MS는 문서가 잘 돼 있고 문서도 많고 물어볼 때도 많고 글도 많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메탈이에요. 메탈은 심플해요. 좋죠. 메탈 API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메탈 API를 되게 좋게 봐요. 근데 맥에서의 개발 환경이 너무 별로예요. 진짜 별로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API, 그래픽 API 제일 빡셌던 게 D3D 12거든요. 얘가 제일 끝판왕인데 그것만큼 시간이 걸리는 건 메탈이에요. 근데 얘는 쉬워. 내가 볼 때 얘는 D3D 9만큼 쉬워. 하지만 시간은 12만큼 들어가요. 왜냐? 자료가 없어요. 물어볼 때도 없고 자료도 없고 애플 공식 문서 봐도 아무 얘기도 없어요. 지금도 모르는 거 투정해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못해. 5주 전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봐서 알아낸 것도 꽤 있어요. 걔가 거짓말을 10개 정도 답을 주면 9개는 거짓말인데 1개 정도가 맞을 때가 있어, 가끔. 그 녀석의 유추가 가끔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다, 흐름 자체는. 배우기 쉬워요. 배우기는 쉬워요. 자료만 있으면. 이거 두 리소스 바인딩 넘어가시고요. 이 CB가 제일 아스트랄하죠. 얘는 애초에 객체 개념이 아니에요. 쓸 때 객체가 없어. 객체라는 거 거의 없고 나머지는 다 GPU 버추얼 어드레스라는 걸 써요. 주소를 때려 넣어요. 뭐 그렇고 메탈은 이렇게 메탈은 딱 거의 이 두 개만 쓰면 돼요. 뉴 텍스처랑 뉴 버퍼. 거의 이 두 가지면 끝나요. 버퍼냐 텍스처냐. 메탈 쉐이더 랭귀지가 있는데 특징은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C10은 요새 포인터를 싫어하지. 어쨌건 C 프로그램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제가 본 쉐이더 중에 제가 제일 배우기 쉬워요. 제일 직관적이에요. 뭐다 넘어가고 코드만 잠깐 보시면 이거는 제가 D3D 이 멀리하는 함수가 없어요. HLSL에 있는데 메탈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만들어줬어요. 코드 포팅을 좀 쉽게 하려고. 코드 어차피 잘 안 보이죠? 넘어갑시다.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만 보세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호출되는 쉐이더 함수는 아닌데 그러니까 유틸리티 함수예요. 쉐이더 안에서 쓰는 유틸리티 함수인데 왼쪽이 HLSL, 오른쪽이 메탈이에요. 차이 별로 없죠. 기본적으로 신텍스는 거의 같기 때문에 포인터로 전달되느냐 아니면 인풋 어셈블러나 아니면 컨스턴트 버퍼 HLS 규정한 컨스턴트 버퍼로 호출되는 그 차이만 있고 코드 자체는 거의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컴퓨터 쉐이더인데 그것도 거의 비슷해요. 애트리뷰트 이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찾을 때 죽어도 자료가 안 나와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보면서 찾았거든. 이거 되게 힘들게 찾았어요. 그래서 이건 저도 까먹지 않으려고 적어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꼭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커맨드 라인 컴파일러가 제공이 되고요. 그걸로 저는 제가 맥이나 이런 유닉스 쉘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 이게 윈도우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러,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CLI 환경에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컴파일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디버깅이 있고, 디버깅이나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드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 릭 체크하는 거고요. 어드레스 세인타이저가 기본적으로 켜져요. 그래서 어드레스 세인타이저 가지고 디버그 모드에서 최대한 테스트를 하시고 속도가 반토막 납니다. 어드레스 세인타이저 쓰면. 반토막 나게 쓰다가 이제 본 성능 나올 때는 프로파일링 하면 이제 어드레스 세인타이저 빼고 돌려주죠. 이거는 이제 리소스를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것도 할 말이 많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그 주로 포팅할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윈도우 코드는 최대한 안 고쳤어요. 윈도우 코드는 최대한 안 건드리기로 하고 해서 뭐 비긴 스레드 이런 거 없잖아요. 비긴 스레드도 없고 뭐 하도 get current 디렉터리, set current 디렉터리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컴파일러 인티그레이션 같은 인터락트 인크리먼트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토믹 함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대응하는 건 다 만들어놨어요. 포직스 기준으로 다 만들어놨고 그 GCC 기준으로 다 만들어놨고요. 그 웬만한 거는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쓸만한 거는 그 에뮬레이션 레이어를 다 만들어서 거의 윈도우 코드는 고치지 않고 포팅했다. DDS 파일 읽을 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여기 월본 아저씨 깃허브에 가시면 리눅스용으로 그 다이렉트 스택스가 포팅이 돼 있어요. 100%는 아닌데 그거를 조립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iOS에서 맥OS에도 빌드할 수 있어요. 그거 쓰시면 DDS를 읽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일단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걸 읽어서 DDS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사용을 해요. 나중에 고쳐야 되겠지만. 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6일 남았네요. 아, 많이 남았다.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데모는 된다는 것만 보여드리면 되니까. 아이고. 급하게 제가 맥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맥북이 없어가지고 윈도우로 하느라고 되나? 되죠? 여기 지금 아이폰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거 PC에서 쓰고 있는 콘솔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키보드 붙여놨고요. 엑스박스 컨트롤이 됩니다. 지금 원래 복셀 게임이라서 복셀이 파괴가 되고요. 사실 만담이니까 이런 데모가 정말 없죠? 그렇네요. 여기 지금 녹색 박스 같은 거 보이시는 거는 가상 키패드예요. 제가 그냥 손으로 만든 거예요. 급조해서. 저거 터치로 누르면 작동은 해요. 엑스박스 컨트롤에 대응시켜놨는데 인벤토리 열어서 지금 목장 같은 것도 되고 생각보다는 잘 돌아가서 놀랐어요. 약간 저 기대를 솔직히 아무리 그래봤자 폰인데 라고 했는데 아이폰 성능이 좋더라고요. 성능이 생각보다 좋고 물론 할 말 정말 많긴 하지만 생각보다 할만했다. 그러면 그 볼륨 매트릭 클라우드 스케이프스라고요. 호라이즌 제로던에 쓰는 그림자 그 구름 처리 방식이거든요. 꽤 복잡해요. 저게 컴퓨터 쉐이더랑 쉐이더를 떡칠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만드는데 잘 포팅이 됐어요. 생각보다. 지금 구름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잘 됐어요. 폰에서도 여기 반사도 잘 되고 폰에서는 돌리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팅이 잘 됐어요. 이거는 여기서 복셀을 지금 생성할 수 있나? 안 되겠다. 이거 세팅. 네. 하여튼 거짓말하죠. 그래서 대충 시간이 딱 맞은 것 같죠? 그냥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는 나중에 아마 그룹 운영진이 올려주실 건데 그때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